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민입니다. 제가 올해 64세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에게도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제 친구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박 교수라고 하죠. 서울의 한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평생을 책상 앞에서 보낸 전형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운동? 그런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61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 교수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못 알아보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뇌 건강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요. 여러분, 최근 북미 영상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아십니까? 미국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이 50대 성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근육량이 많고 복부지방이 적은 사람일수록 뇌 건강도 좋다는 겁니다. 반대로 근육이 적고 뱃살이 많은 사람은 뇌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처음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 친구 박 교수가 떠올랐거든요. 박 교수는 키 172cm에 체중이 78kg 정도였는데 대부분이 뱃살이었습니다. 팔다리는 가늘었어요. 전형적인 근감소성 비만이었죠. 매일 앉아서 독서만 하고 운동이라곤 집에서 차까지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3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정형외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하려면 제가 먼저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죠. 지금도 주 3회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고 매일 아침 30분씩 걷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제 근육량을 측정했는데요. 40대 평균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4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그리고 MRI 검사 결과 뇌 건강 지표도 실제 나이보다 10년 정도 젊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육이 뇌 건강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김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여사는 5년 전 낙상 사고로 고관절 골절을 당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3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근육이 급격히 빠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다시 넘어질까봐 겁이 나서 집 안에만 있었죠. 그러다 1년쯤 지나니까 가족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치매 검사를 해보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육이 빠지면서 동시에 뇌 기능도 떨어진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혈류를 타고 뇌로 가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근육 운동을 할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혈류가 충분해야 뇌가 제대로 작동하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장지방이 쌓이기 쉬워지고 이 내장지방에서는 염증물질이 나옵니다. 이 염증물질이 뇌로 가서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남성 환자였는데 박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IT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20년간 해오셨죠.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회사 살리기도 바쁜데 이게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발목이 꺾이고 무릎을 다쳤어요. 병원에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5세 남성의 다리 근육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늘었거든요. 검사를 해보니 근감소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55세의 나이에 70대 노인 수준의 근육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년이 되면 매년 근육이 1-2%씩 자연 감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70세가 됐을 때 30대 때의 근육량 절반가량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근육은 천천히 빠지지만
한번 빠진 근육을 다시 키우는 건 몇 배로 힘듭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더욱 그렇죠. 박 사장님은 다행히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회사 일정을 조정하고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도 늘렸죠. 6개월 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전반적인 체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집중력이 좋아져서 업무 효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요즘 단백질 열풍이 불고 있죠. 제 진료실에도 단백질 보충제를 한 알음씩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62세 여성분이었는데 최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TV에서 근육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방송을 보시고는 하루에 단백질 보충제를 5-6회씩 드셨대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다리가 붓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 자연에서 나온 것이 낫다. 달걀,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 이런 자연 식품으로 먹는 단백질이 보충제보다 몸에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식품에는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이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율도 높고 부작용도 적거든요.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아침에 달걀 2개를 꼭 먹습니다. 삶은 달걀로요.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를 반찬으로 먹고 저녁에는 두부나 콩 요리를 먹습니다. 체중 1kg당 1.01 투지의 단백질이 적당한데 제 체중이 72kg이니까 하루 7286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걀 2개에 약 1투지, 생선 한 토막에 약 20g, 두부 반모에 약 10g. 이렇게 계산하면 자연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보충제는 정말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 여사는 제 조언대로 보충제를 끊고 자연식 단백질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근육량은 더 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근육을 지킬 것인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헬스장을 못 가요. 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67세 정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퇴직 후 우울증까지 겪으셨던 분입니다. 정 선생님은 헬스장은커녕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TV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첫째, 스쿼트입니다. 아침 드라마 볼 때 광고 시간만 이용해도 됩니다. 광고 한 번에 10개씩만 하세요. 하루 광고가 보통 5-6번 나오니까 50-6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해도 됩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둘째, 까치발 운동입니다.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이 닦을 때 이런 자투리 시간에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장단지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셋째,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아파트 2층만 살아도 하루에 4-5번은 오르내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정 선생님은 이 3가지만 6개월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스쿼트 10개 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50개도 거뜬히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변화는 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외출도 자주 하시게 되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근육이 늘면서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싼 헬스장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년 이상은 무릎 관절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은 스쿼트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 박 교수 기억하시죠?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던 그 친구 말입니다. 박 교수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운동 프로그램을 짰고 식단도 바꿨습니다.
하루 30분씩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죠. 2년이 지난 지금 박 교수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올라갔고 무엇보다 본인이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춘 것만으로도 큰 성공입니다. 박 교수는 이제 후배 교수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공부만 하지 말고 몸도 움직여라. 근육이 곧 뇌를 지킨다. 여러분, 제가 64세 현역 의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30년간 꾸준히 근육을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정말로 최고의 연금입니다. 노후에 병원비로 쓸 돈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달걀 한 개 더 먹고, TV 볼 때 광고 시간에 스쿼트 10개 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근육, 건강한 뇌,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큐, 하루에 얼마나 운동해야 하나요? 근력 운동은 주 2-3회, 한 번에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 없어요. 근육이 회복할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큐, 나이가 많아도 근육이 늘 수 있나요? 70대, 80대도 근육은 늘어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